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오랜만에 코스모 화학과 신소재를 좀 볼 건데, 2차전지 애들이 여전히 좀 힘 못 쓰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대장이라고 하는 애들이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흐름을 놓고 보면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매한가지예요.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 물론 지금 보시면은 저점 라인, 그러니까 4월 달에 형성됐던 저점 라인을 좀 간신히 지켜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움직임들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번 실적 시즌에 이게 실적들이 2차 전지들이 여전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물론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은 너도나도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거나 4월 달에 형성됐던 어떠한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얘네들이 조금 더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뭔가 크게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고, 지금 당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를 여기에서 뭐 접근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그 영역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세의 전환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자리가 뭔가 좀 애매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하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고, 뉴스 실적이 좀 나오긴 했는데 실적도 수주도 좀 무너졌다. 그래서 짙어지는 이제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코스모 그룹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이 지금 험난한 이 길이 언제쯤 이제 꽃길로 변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0억밖에 안 돼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0% 정도가 급감을 했죠. 매출액도 1100억밖에 안 돼요. 한 6%,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시장 기대치 한참 못 미치죠. 이게 양극재 부분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력 사업이자 성장 동력이었던 이 양극재에서 손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 이 그룹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뭐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리스크를 좀 조절을 한다든지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나와주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든지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일단 미중 갈등, 관세 리스크, 일단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좀 가속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양극재 공급에 대해서 코스모 신소재의 무려 90% 비중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네도 혹시 모르니까는 좀 한 세 군데로 나눠서 양극재를 공급받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양극재 공급 계약이 무려 30% 정도 줄어들었다. 즉 3,620억이었던 그 금액이 2,500억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1,000억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코스모가 아니라 다른 쪽에 양극재 관련해서도 또 수주를 따내거나 아니면 그쪽에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겁니다. 재무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단은 현금 자산이 55억밖에 안 됩니다. 유동성 심각하죠. 단기성 부채는 1,700억인데 단기 차입금 역시도 1,500원이고 상환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는 현 상태 유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얘네들이 뭐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뭘 갖다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그래도 그나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돈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단은 밝혀졌어. 그래서 코스모가 돈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 유상증자 해갖고 현금을 만들던지, 아니면 무슨 돈을 또 빌리던지 대출을 받는 거죠. 예, 아니면은 얘네들 뭐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라든지 땅을, 아니면 어떤 기술을 판다든지, 결국 이 세 개 다 뭐예요? 좋지 않은 뉴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 라인, 4월 달에 저점 라인을 지켜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얘가 어느 순간 이거를 깨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코스피 200 지수 제외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외가 된다라고 했을 때 패시브 자금도 이탈이 될 거죠. 당연히 주가 하락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성, 재무, 그 다음에 뭐 실적, 수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연달아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뉴스가 나오고 이 정도의 조금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게 나오면은 이미 여기 라인을 깨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다? 너무 자주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동안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징조들이 많이 나와줬고 그 흐름들이 대충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 정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솔직히 요 딱 코스모 그룹이 아니라 2차전지 애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요. 지금 뭐 CIS도 마찬가지고 한농 화성도 마찬가지고 뭐 PN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뭐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 걔네들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분위기상으로는 얘네들이 전환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2차 전지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뭔가를 좀 작업을 하겠다. 그것보다는 그냥 기다렸다가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접근하거나 도전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 나아졌고, 그리고 그 실적만큼 수주라든지 뭐 재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오랜만에 이제 코스모 그룹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여전히 여러분들 저희는 매일같이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이상한 뉴스들까지 다 올려놓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1차, 2차 다 필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 딱딱 집어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저희가 4월 달에요. 2025년도에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4개 정도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2차로 조금 내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공식 채널에 보시면 맨 아래 뭐가 있습니까? 리포트 신청하기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건데, 나는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영상을 오랜만에 봐갖고 이거를 몰랐네? 1차를 못 받았네? 괜찮아요. 여러분 1차도 같이 신청하시면은 2차 리포트와 함께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좀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코스모를 좀 찍고 있는데, 볼 때마다 좀 씁쓸하죠, 2차 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고집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뭐, 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이제 컴퓨터라는 요게 좀 한정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넓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안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중이 90%지만은 얘네들이 뭐 로봇으로 갈 수도 있고 조선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드론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박배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아니면 로봇 막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뭐라 그럴까요? 영역은 조금 줄어들겠지만은 그거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성장도 가능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